최강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여야 정치권이 모두 비상인 듯한데요.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 국민의힘은 일단 설화. 예, 오늘은 국민의힘 지도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님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이철규입니다. 예, 오늘 일단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이 최근이고 가장 지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의혹이 사실로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은? 네, 무슨 사건이든 간에 예. 머리가 보이면 이제 꼬리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 사건은 민주당의 이 사무부총장 하셨던 분의 이 개인적 범죄 사건을 수사하다가 발견된 사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녹음 파일이라든가 또 당사자의 진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게 사실로 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디까지 연루됐을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보통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런 전당대회에서. 네, 그러면 결국은 그런 돈 봉투의 최종 수혜자가 누구겠는가? 그러니까 이 돈 봉투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겠는가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지금 결국은 돈 봉투의 살포로 그 이익을 누가 얻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 의혹을 물론 큰 위기라는 거는 인정을 했지만 이번 의혹을 잘 처리하고 세대 개출을 이뤄낸다면 오히려 정치에서 굉장히 건설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뒤에 말이 그 덕에 우리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 말씀을 제가 들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예. 무슨 뜻인지. 예. 그거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은 우리 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이것은 세대 교체와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세대가 바뀐다 해가지고 이런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뀐다 이거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예. 이것은 어떤 조직과 집단 그 사회의 문화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문화가 결국은 이런 뭐랄까 이 바람직하지 못한 예. 일을 발생시킨 것이지. 예. 그게 세대가 다르다고 어떤 세대가 집단적으로 다 이 부도덕하고 윤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왜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세대 교체가 딱 그 워딩 세대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정치 교체 그다음에 정치 교체. 전반적으로 정치 개혁. 네, 맞습니다. 민주당의 586 세대가 이 다수가 이 당을 장악하면서 뭐 민주당 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이해 당사자들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예. 그런 주장들이 있지만은 뭐 그걸 갖다가 우리 당은 특정 세대가 또는 특정인이 뭐 좌지우지하는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당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국민의힘은 전혀 바뀔 지금 필요가 없다? 아니 우리 당이 예. 그런 부정과 비리와 이런 게 우리 당에서 발생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당은 예. 부정과 비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 아니고. 근데 그 얘기에다가 거기다가 예. 우리 당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신 의미가 뭔지 우리 당에는 예. 지금 오히려 민주당처럼 강력한 이런 결속력, 지도력이 없어서 지금 오히려 이 말실수 또는 또 외부에서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이런 당 흔들기, 지도부 흔들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여기다 갖다가 그런 표현을 갖다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 그래요? 강력한 결속력, 지도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당대회 그 과정도 그렇고 뭔가 대통령의 강력한 힘이 지금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당이 우리는 여당이면 집권 여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강력한 힘이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하도 정부와 이 엇박자를 놓는 이런 당 지도부, 과거의 지도부 인사들 또 그분들의 이런 이 내부에 대한 이견들 이런 것들이 당을 어렵게 만드니까 당원들께서 좀 한번 이 국정을 좀 힘껏 뒷받침을 해서 당정이 같은 방향을 보고 우리가 대선 때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 이런 약속을 좀 뒷받침을 해라 하는 취지로 뽑아놓은 지도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얼마 없어서 아까 그 이야기했던 것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는
귀국을 빨리 해서 뭔가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그게 네, 당연히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를 하고 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소명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공인된 분들의 그 저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무슨 정치 수사니 또 탄압이니 뭐 이렇게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젠가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름값 밥값 수준이다. 이것도 이 실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경악할 일이죠. 이것은 우리 선거를 치르면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아주 이것은 저게 우리 개개인의 재물을 저게 절취한 것보다도 더 큰 범죄로 지금 처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심을 훔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범죄인지 모르고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그런 것이 민주당 지도부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어떤 저기 하나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지금 단돈 10만 원, 20만 원의 향응 제공도 의원직이 날아가고 그런 공직이 날아가 선출직들이 직을 내놓는데 300만 원 이런 500만 원이 작은 돈이다. 그걸로 표를 매수하는 행위는 용납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수십 년간 이렇게 쌓아온 이런 선거의 공정성 이런 저기 이 공명선거 이거 자체를 근간을 흔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공감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관련해서 인천 미추홀 그 뭐 범죄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어떤 근거나 사실이 있을까요? 많은 제보가 있고요. 그 제보라는 것이 뭐 과거에 지난번에 이 청담동 뭐 이 술자리의 괴담처럼 그런 괴담이 아니라 그런 제보가 이 제보에 부합하는 이 상당한 이런 저게 이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다. 정황과 사실들이.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런 누군가가 제보를 했는데 이게 제보한 거하고 관계가 없다. 뭐 그런 게 없네. 이게 아니라 그 제보에 부합하는 상황들이 있었다. 상황이 뭐냐 하면은 위조되고 조작된 서류로 이 특혜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다. 누군가가 이건 거대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특정인이 작용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런 정황이 있으니까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를 해서 밝혀라. 어떻게 장기간 동안 이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이런 사기 행각을 하면서도 이게 수사망을 법망을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문제를 합리적 문제의식을 아니 그거는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 그 배후에 특정 정치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정황을 있었다는 게 누가 제기하고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이 제보를 했고요. 제보를 했고 그 정황을 제보한 상황을 갖다가 저 역시도 직접 들은 바도 있고 그 정황을 목격한 바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목격한 바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정황.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이게 지금 이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밝혀지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특정인 누구라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억울할 그 개인이 한 사람의 다른 제3자의 발언을 해가지고 한 사람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그런데 그러한 정황들이 실제 발생을 했다. 아니 그 정황이라는 걸 조금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럼 사람 이름 못 밝히더라도. 그러면은 저기 뭐 어떤 정책적으로 실패했는데 그게 사실상 고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지. 그 정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빌라왕 그 사기범이 빌라 사기만 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인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타 지역에서 그러한 행각을 또 했습니다. 빌라 전세 사기는 아니지만은 개발 대장동과 같은 개발 이익을 쟁취한 거예요. 쟁취한 배후에 그러니까 시행을 했는데 탈분이 말씀하세요. 시행을 했는데 그 시행을 한 지자체에 그 지자체장이었어요? 아니 지자체장이 아니라 거기다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빌라 사기꾼이 그 사업자로 지정되게 만들었다 하는 제보입니다. 제보고 실제 시행 사업자로 받게끔 그 사람이 큰 이권 대장동 같은 이권을 쟁취하게 만들어준 전세 사기는 아니고 전세 사기 범위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전세 사기 범위 개발 사업을 했는데 그 개발 사업에서 사업권을 쟁취했는데 그 뒤에 정치인이 있는데 그 정치인이 민주당 정치인 아니냐 그 정치인이 뭔가
압력을 넣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 그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 네. 이거 뭐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또 드러나니까.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국민의힘 정광훈 목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완전히 그 결별이 된 건가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아니 전광훈 목사하고 우리 당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애초부터 관련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런 조국의 문제 이런 문정권의 이런 우리로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제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제세력이 같은 정당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당의 또 지도자도 있어요. 뭐 대한애국당인가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우리 당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전광훈 목사도 다른 당의 대표입니다. 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당을 흔들고 폄훼하고 조롱하는 이런 사람인데 왜 우리 당하고 관계가 있다고 자꾸 말씀들 하시는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결별이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유튜브 가가지고 수석 최고위원 되자마자 그 유튜브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잘못 말한 거죠.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간 것 자체가. 저는 뭐 개인이 가는 걸 뭐라 하겠습니까만 가서 하는 말이 중요하죠. 한 말이 공감받지 못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아니 남자 여자 결혼도 안 했는데 이혼하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동거를 할 때 별거를 하든지 이혼해라 정리하라 하는 거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보고 이혼해라 별거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아무 말씀입니다. 관계가 없고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징계도 할 수 없고.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어떤 징계 절차가 들어가나요? 뭐 이제 윤리위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윤리위가 구성됐고 우리 당이 적어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이렇게 어긋나고 또 국민 일반의 생각과 어긋나는 분들이 모여 있는 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라든가 이런 데 어긋난다면은 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윤리위가 구성됐으니까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께서 알아서 조치하시겠죠.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태영호 최고위원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실언 비슷한 것 일본 독도 그 외교 청소도 그랬었고 그제 SNS에 올렸다 삭제한 글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그러한 일련의 발언이라든가 이거서 바람직하다 또는 여기에 동의한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뭐 일부 발언 중에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상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국내에도 40대 50대 중에 일부 사람들은 한국 전쟁을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성장 과정에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마 태영호 최고가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제주의 4.3 우리 사건을 김일성 교시에 의해서 일어난 이제 남한의 민중 봉기였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역사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김일성 교시에서 발생된 폭동이라고 정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다르죠.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쉽네요 시간이.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